어디 식당 알바 주제에 내 말에 토를 달아?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다시 가져온다고? 이미 기분 다 상했는데 뭘로 보상할 건데?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하면 맞아야지. 순자는 평범한 저녁, 단골 식당에서 늦을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위가 될 태준이 젊은 종업원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치는 모습이었죠. 순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새벽 5시 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작은 분식집 준비를 위해 일어서는 순자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특별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제 딸 지연이에게서 들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42살이 되도록 혼자 지내던 딸이 드디어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에 순자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이죠.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창문을 엽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자 마음이 더욱 상쾌해집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며 순자는 어젯밤 지연이와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립니다. 엄마,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무엇보다 엄마한테도 잘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연애에 소극적이었던 딸이 이렇게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식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일과를 생각하며 걷겠지만 오늘은 온통 딸 생각뿐입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였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순자를 맞이합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작은 공간은 순자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지연이를 키워낸 보금자리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하는 순자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더욱 경쾌합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면서 순자는 지연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가 이 분식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 손님들이 어머, 지연이 정말 예쁘게 컸네라며 칭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던 기분이 생생합니다. 우리 지연이는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아버지 없이 자란 지연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늘 밝게 웃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죠. 교사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하면서 순자는 지연이가 말한 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36살 대기업 직장인, 성실하고 착한 성격. 무엇보다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 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 같은 아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지.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죠? 네,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런데 사모님, 오늘 표정이 참 밝으시네. 순자는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하네요. 어머, 정말요? 지연 양이? 축하드려요. 그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드디어
김 사장님의 축하 인사에 순자는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동네에서 지연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연이는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7시가 되자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들어온 영희가 김밥 한 줄을 주문하며 인사합니다. 순자 언니, 일찍 나왔네요? 영희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 우리 지연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순자의 말에 영희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머, 정말요? 지연이가? 그 똑똑하고 예쁜 지연이가 드디어 사위 될 분은 어떤 분인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래. 나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연이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곧이어 단골 아주머니 정숙이도 들어옵니다. 영희가 재빨리 소식을 전하자 정숙이도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 복 터졌네요. 지연이 같은 딸 둔 게 어디 있어요? 교사의 효녀에 이제 좋은 사람까지 만났으니 정말 부러워요. 맞아요, 언니.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엄마 생각을 항상 먼저 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딸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밤늦게 과외 준비하는 지연이를 위해 야식을 차려주던 일 교사 임용고시 준비할 때 함께 밤을 지새우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사위 될 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이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태준이라고 해요. 36살이고 대기업에서 일하신대요. 우리 지연이보다 6살 위니까 나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어제 지연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태준이라는 남자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에 순자는 마음이 놓였죠. 언니, 그래도 만나보셔야죠. 우리 지연이 평생 맡길 사람인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게요. 다음 주에 양가 어른들이 만나기로 했대요. 그때 직접 봐야겠죠.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식집은 점점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아침을 해결하고 갑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아줌마, 오늘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단골 고등학생이 엄지를 척 들어올립니다. 그래,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원들이 몰려듭니다. 순자는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입니다. 지연이가 결혼을 하면 이 분식집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혼자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딸의 행복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분식집 한 구석에 걸린 지연이의 대학교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22살 지연이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을 마친 순자는 저녁 정리를 하며 내일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내 딸도 평생 의지할 사람이 생기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되뇌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연이와의 만남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닫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야 했기 때문이죠. 내일 지연이가 태준과 함께 집에 온다고 했으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주고 사위 될 뿐 입맛에도 맞을 만한 것들로 준비해야겠어.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큰 장을 보는 길이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정육점에서 갈비를 고르고 채소 가게에서 싱싱한 나물들을 골라 담으며 순자는 행복한 상상에 잠깁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문득 배가 고파집니다. 하루 종일 분식집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탓이었죠. 평소 자주 가던 미성식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순자는 친숙하게 인사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20년 넘게 다닌 단골집이라 주인 김 사장과는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오는 손님들로 조용한 편인데 오늘은 뒤쪽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상시 자리인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고르려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야, 이것도 못해? 이렇게 간단한 걸? 순자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봅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젊은 여자 종업원 앞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다시 가져온다고? 이미 기분 다 상했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불편한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짝! 남자가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너같이 미천한 게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다가 그만 숨이 막힙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지금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까지. 저 사람이.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딸 지연이가 결혼하겠다고 한 태준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얼굴과 똑같았죠. 종업원은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뒤쪽 주방에 있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신 이런 식으로 서빙하지 마. 알겠어?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종업원을 위협하듯 말하고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순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태준이 자신을 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태준은 순자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섭니다. 혹시? 아니지. 태준이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순자는 더욱 몸을 움츠리고 메뉴판에 집중하는 척합니다. 다행히 태준은 그대로 식당을 나갑니다. 태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종업원은 여전히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괜찮나요? 순자가 다가가 종업원에게 말합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아니에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요. 순자는 종업원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가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태준의 차가운 눈빛, 종업원을 때리는 손, 그리고 미천한 개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까지.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순자는 스스로를 의심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남자는 분명히 태준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보여준 사진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주저앉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태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충격이 컸죠. 우리 지연이는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어봅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지연이는 태준의 이런 면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평소에도 저런 성격일까요?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걸까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던 순자는 결국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지연아, 엄마야. 잠들었나? 아니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역시 딸은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눈치를 챕니다. 순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었죠. 지연아, 태준 씨 성격이 어때? 혹시 화를 잘 내거나 하지는 않니?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무슨 걱정이세요? 태준 씨는 정말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에요. 화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내심도 많으시고, 지연이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딸이 말하는 태준과 자신이 본 태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다양한 면이 있잖니.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지. 엄마, 정말 괜찮아요. 태준 씨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세요. 제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지연이에게 말하면 딸의 행복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됐다. 엄마가 괜한 걱정했나 보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내일 태준을 직접 만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종업원을 때리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정리합니다. 지연이와 태준이 저녁에 집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이죠.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잔 탓에 얼굴이 푸석해 보였지만 순자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그래, 어제 본 건 내가 착각했을 거야. 우리 지연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 없어.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향합니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순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왔어요.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지연이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준입니다.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깔끔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미소까지. 어제 식당에서 본 그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서 와요, 태준 씨.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합니다. 정말 어제 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태주는 선물 봉지를 내밀며 말합니다. 어머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님이 홍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마워요. 순자는 선물을 받으며 태준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한 말투, 지연이를 배려하는 세심한 모습까지. 정말 지연이가 말한 대로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태준은 완벽한 사위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연이에 대한 애정도 자연스럽게 표현했죠.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연이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 태준 씨도 직장에서 일 많이 하실 텐데 고생이 많죠? 네,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지연이가 늘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죠. 태준이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손을 잡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순자는 어제 자신이 본 것이 정말 착각이었나 싶어집니다. 태준 씨, 평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떠봅니다. 태준의 평소 성격을 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운동을 주로 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등산을 하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운동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요? 그럼 성격도 차분한 편이시군요. 네, 주변에서는 인내심이 강하다고 해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거든요. 태준의 대답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제 식당에서 본 모습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태준은 완벽했습니다. 지연이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했고 순자에게도 효성스러운 사위의 모습을 보여줬죠. 어머님, 지연이와 결혼하면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늘 듣고 있어서 저도 어머님을 소중히 생각해요. 고마워요, 태준 씨. 우리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감동받은 척하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태준 씨,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어요? 요즘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다던데. 순자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봅니다. 태준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하지만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 그리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태준은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모범적인 답변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태준이 일어섭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지연이를 데려다 드리고 가야겠어요. 벌써 가요? 더 이따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머님.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지연이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순자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배웅하며 복잡한 마음을 감춥니다. 지연이와 태준이 떠나고 난 후 순자는 식탁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본 태준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해 보였죠. 내가 어제 착각했나? 순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식당에서 본 그 얼굴은 분명히 태준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과 종업원을 때리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연인 앞에서와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예 정반대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이렇게 온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태준 씨가 어머님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음식도 맛있고 인품도 훌륭하시다고요. 그래, 태준 씨도 참 좋은 사람 같더라. 순자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지연이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엄마도 태준 씨 마음에 드시죠? 정말 다정하고 착한 분 맞죠?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갈등스러워집니다. 지연아, 태준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해?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하죠, 엄마. 태준 씨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세요. 식당에서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웨이터분들한테도 정말 친절하세요. 지연이의 대답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태준이 지연이 앞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태준의 완벽한 모습과 어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과 지연이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두 집안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순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결혼 준비에 임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웨딩홀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태준의 부모님과 지연이 그리고 순자까지 함께 나서게 되었죠. 태준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 우리 태준이가 지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집에서도 지연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태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순자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지연이도 태준 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웨딩홀을 둘러보는 동안 태준은 여전히 완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연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부모님들의 말씀도 세심하게 들으며 배려심을 보여주죠. 하지만 순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예약 관련 설명을 하는 도중 작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직원이 날짜를 잘못 말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 순간 순자는 태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면서 입꼬리가 실룩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태준은 정중하게 말하지만 순자는 그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본 그 차가운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웨딩홀 구경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태준이 예약해둔 한정식 집이었죠.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는 동안 순자는 태준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태준아, 회사에서 후배들 관리는 어떻게 해? 태준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후배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실수에도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요. 태준의 대답을 들으며 순자는 속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때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식사 중간에 젊은 여자 종업원이 물을 따르러 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태준의 옷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순자는 긴장합니다. 태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종업원이 당황하며 사과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됩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태준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종업원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순자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봅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종업원이 물러간 후 태준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뜹니다. 순자도 곧이어 화장실 쪽으로 향합니다. 복도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너 일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서빙하면 되는 거야? 순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태준이 아까 그 종업원에게 혼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엿보니 태준이 종업원을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기분 나빠. 알겠어? 죄송합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종업원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가만 안 둬.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역시 자신이 본 것이 맞았습니다. 태준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태준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순자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만 이 사실을 지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지연이는 태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일요일, 순자는 분식집에서 혼자 일하며 고민합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생각할 시간이 많았죠. 이때 단골 아주머니 영희가 들어옵니다. 순자 언니, 웬일로 표정이 어두워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해서. 순자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오랜 친구라 순자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언니, 혹시 사위 될 분에 대해 뭔가 걱정되는 일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영희야, 만약 내가 딸의 결혼 상대방에 대해 좀 이상한 걸 봤는데 딸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인데요, 언니? 순자는 영희에게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때린 일, 어제 화장실에서 협박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하죠. 어머, 정말요? 그런데 지연이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더 무서워. 이런 사람한테 우리 지연이를 맡겨도 될까? 영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 전에 반드시 지연이한테 말해야 해요. 그런데 지연이가 믿을까? 태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었거든요. 언니,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지연이가 믿을 수 있도록. 영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태주는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지연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준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영희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순자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진짜 모습을 지연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연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해요. 그냥 태준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오후 지연이는 분식집으로 찾아옵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 온 것이었죠. 순자는 지연이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연아, 엄마가 며칠 전에 태준 씨를 봤는데 순자는 식당에서 목격한 일을 천천히 설명합니다. 태준이 종업원을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 순간을 자세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태준 씨가 맞아요? 혹시 닮은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지연아, 엄마가 확실히 봤어. 내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았다니까. 지연이는 고개를 젓으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태준 씨는 정말 온화하고 착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걸로는. 지연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지연이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엄마, 혹시 결혼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신 건 아니에요? 태준 씨를 직접 보시면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쉽니다. 딸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얘기할게. 지연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일어섭니다. 엄마, 태준 씨 험담은 그만하세요. 결혼 앞두고 왜 이러세요? 지연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분식집을 나가버립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딸에게 거부당한 기분이 서글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태준이 혼자서 분식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평소보다 차가워 보였거든요. 태준 씨, 어서 와요. 지연이는 안 왔어요? 지연이는 학교에 일이 있어서요. 제가 혼자 인사드리러 왔어요. 태준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합니다. 순자는 떡볶이와 김밥을 내오며 태준을 살펴봅니다. 어머님, 며칠 전에 지연이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하시더군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연이가 태준에게 말한 것이었죠. 아, 그게 제가 실수했나 봐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이었을 거예요. 순자는 당황하며 둘러댑니다. 하지만 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보신 게 맞아요. 제가 그 종업원을 때린 것도 맞고요. 태준은 태연하게 자백합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곧 제가 이 집 사위인데 어디 감히 저를 의심하십니까? 태준의 말투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소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죠. 태준 씨, 당신이 누구라고 감히. 어머님,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지연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태준은 일어서며 순자를 내려다봅니다. 순자는 모욕감에 치를 떨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계속 저를 방해하신다면 지연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태준의 협박에 순자는 온몸이 떨립니다. 딸을 위협하는 말이었거든요. 태준이 나간 후 순자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태준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지만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주는 자신이 순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사장님, 분식집 건물 명의 변경 서류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명의 변경요? 지연 양명의로 바뀐다고 하시던데요. 서류에 사장님 도장도 찍혀 있고 순자는 깜짝 놀라 부동산으로 달려갑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죠. 이상하네요. 제가 언제 이런 서류에.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가 가져온 서류들이었죠. 엄마, 이거 은행 서류인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때 지연이가 가져온 서류 중에 이런 것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연아, 며칠 전에 내가 가져온 서류들. 그 중에 건물명의 변경 서류도 있었니?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게 태준 씨가 나중에 분식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더 잘 운영해 보자고. 뭐라고?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건물을. 순자는 분노에 떨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건물을 빼앗길 뻔한 것이었죠.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태준 씨가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지연아, 너 제정신이니?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순자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지연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서류를 취소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태준의 진짜 목적을 알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남자였던 것이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위협, 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는 지연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순 없어.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죠. 딸이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지연이의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태준의 진짜 목적을 깨달은 순자는 절망에 빠져 며칠을 보냅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죠. 딸을 잃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정리를 하던 순자는 문득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떠올립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순자야, 세상에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돼. 특히 우리 가족을 지킬 때는 말이야.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상자를 꺼냅니다.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남편이 마지막에 쓴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순자에게 내가 없어도 너와 지연이는 강하게 살아갔으면 해. 특히 지연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막아줘.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돈이 아니라 절대 약자 편에 서라는 마음이었지.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했죠. 다음 날 순자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건물명의 변경 서류를 취소하고 태준의 행위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경우에는 사기나 협박 혐의로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서류를 속여서 받은 것이라면 명백한 사기죠. 법무사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조금씩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태준이 워낙 교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건물명의 변경은 즉시 취소하고 태준 씨의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모아보세요.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태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것이었죠. 며칠 후 순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성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미숙이가 분식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미숙은 태준에게 뺨을 맞았던 그 종업원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숙과 대화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미숙아, 그 사람. 태준이라는 사람 말인데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지 않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저희 식당 사장님도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의 말을 듣고 순자는 결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함께 증언을 모으기로 한 것이었죠. 순자는 태준이 자주 다니는 곳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근처 식당들, 헬스장, 그리고 지연이와 함께 갔던 곳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신입 트레이너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야기, 카페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이야기까지. 태준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폭력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희 직원한테도 손찌검을 했거든요. 한 카페 사장의 증언을 들으며 순자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태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순자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씩 모아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은 직접 증언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아줌마, 저희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신고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성식당의 미숙을 비롯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순자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태준에 대한 분노가 컸던 것이죠. 한편 순자의 행동을 눈치챈 태준은 더욱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지연이를 통해 순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엄마, 태준 씨가 화나셨대요.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지연이의 전화를 받은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태준이 지연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막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겠니? 태준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 정말 행복한데 왜 계속 방해하세요? 지연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순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준이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도 후배들한테 폭력 써서 문제됐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태준의 전 직장 동료의 증언을 들으며 순자는 경악합니다. 태준의 폭력성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변하거든요. 순자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태준은 절대 지연이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태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태준은 지연이를 더욱 단단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연아,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네. 우리 결혼을 정말 반대하시나 봐. 태준 씨, 죄송해요. 엄마가 원래 예민하세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지연이는 태준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연인의 편을 드는 상황이 된 것이죠. 순자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걸고 싸워야겠어.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태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비로소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딸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태준은 더욱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지연이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지연아, 우리 결혼을 좀 더 빨리 하면 어떨까? 어머님께서 계속 반대하시는데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면 어머님도 마음을 돌리실 거야. 지연이는 태준의 제안에 흔들립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더 화내시지 않을까요? 괜찮아.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믿어줘. 태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지연이는 결국 동의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상견례에서 결혼 날짜를 다음 달로 앞당기자고 발표하기로 한 것이었죠. 한편 순자는 법무사와 함께 태준을 상대로 할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와 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했죠. 사장님, 증거가 꽤 많이 모였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법무사의 말에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이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양가 가족들이 한정식집에서 만납니다. 태준의 부모님은 여전히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사실 지연이와 제가 상의해서 결혼 날짜를 다음 달로 앞당기기로 했어요. 태준의 발표에 태준 부모님은 기뻐하지만 순자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어머, 그렇게 급하게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준이 대답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기다려야 하죠?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태준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미소를 짓지만 순자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조사를 막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태준의 진면목을 폭로할 계획이었죠. 그때 젊은 남자 종업원이 실수로 태준의 옷에 국물을 흘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종업원이 당황하며 사과하자 순자는 태준의 반응을 주시합니다. 태준은 잠깐 얼굴이 굳어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겨우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종업원이 물러간 후 태준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뜹니다. 순자도 화장실 쪽으로 따라갑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아까 그 종업원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죠. 야, 너 일 제대로 못해?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어? 태준이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내가 조심했으면 될 일을 왜 못해? 태준이 종업원을 벽으로 밀치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순자의 외침에 태준이 돌아봅니다. 순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본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자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태주는 종업원을 놓아주고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그 휴대폰 주세요. 안 줘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요. 태준이 순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순자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위협해요. 순자의 외침에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몰려옵니다. 태주는 당황하며 손을 거둡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상황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타서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양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태준도 뒤따라 들어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 사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순자가 휴대폰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태준이 종업원을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약자에게 손찌검하고 제 가게를 빼앗으려 한 증거까지 있습니다.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건물명의 변경 서류,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서, 그리고 태준의 전 직장에서의 문제들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당황하며 서류들을 들여다봅니다. 태준의 부모님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죠. 태준아, 이게 사실이니? 태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영상과 증거 서류들 앞에서 태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태준 씨,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을 바라봅니다. 태준은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아, 날 믿어줘.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태준이 지연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연이는 손을 뿌리칩니다. 저리 가요. 저리 가라고요. 그때 식당 입구로 경찰이 들어옵니다. 순자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김태준 씨죠? 폭행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은 경찰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돼. 태준이 마지막까지 발악하지만 경찰은 그를 연행해 갑니다. 식당 안은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경찰에 연행된 후 식당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입니다. 태준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고 지연이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지연이는 몸을 떨며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컸던 것이죠. 아니야, 지연아.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순자는 딸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줍니다. 태준의 부모님도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탓입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합니다. 태준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죠. 아니에요. 어른들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순자는 태준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부모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분식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연이가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걱정되었거든요. 오후 무렵 지연이가 분식집을 찾아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연아,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순자는 딸을 맞으며 마음 아파합니다. 지연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죠. 엄마,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엄마를 의심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을 엄마가 이해해. 순자는 떡볶이를 끓이면서 딸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연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태준이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였네요. 지연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야. 순자는 딸에게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합니다. 지연이는 한 숟가락 먹으며 어릴 때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떡볶이 맛은 정말 변하지 않네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래야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 모녀는 조용히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달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엄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믿지도 않았는데. 지연이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하셨거든. 순자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인생 망칠 뻔했네요.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돼. 며칠 후 순자는 태준의 재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들로 인해 태준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또한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을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미성식당의 미숙이 분식집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찾아와 순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악을 물리쳤다는 성취감이 컸거든요. 한 달 후 분식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순자와 지연이가 함께 일하면서 모녀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죠. 엄마, 제가 요리도 더 배워서 분식집 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가 도와주면 정말 든든하겠다. 지연이는 학교 일을 마치고 오면 분식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줍니다. 손님들도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죠. 지연이 선생님,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지연이의 대답에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딸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어느 저녁
분식집 정리를 마친 모녀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든든해요. 엄마가 곁에 계시다는 게 나도 그래. 내가 곁에 있으니까 든든하고 행복해. 순자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죠. 지연아,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곁에서 지켜줄게. 네, 엄마.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분식집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연이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모녀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었죠. 밤이 깊어가며 분식집의 불이 꺼집니다. 순자와 지연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든든함과 평온함이 묻어났죠. 가족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상처를 주더라도 상대방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